달성군 이장연합회는 지난 22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제12회 달성군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감삼나눔회가 25일 감삼동 수림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자장면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달성군과 달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선화리 일원에서 주민주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마을회관 40년 작별 상여소리 축제를 열었습니다. 달성군은 9월부터 리모델링을 마친 달성중 학교복합시설 달성 1홈 캠프에서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정규교과 연계통합형 코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운영하는 테마형 관광 프로그램 달성투어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시립예술단은 9월 30일 저녁 7시 30분 숲속 공연장에서 2025 회원감사 음악제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9월 27일과 28일 대구예술발전소 일대에서 2025 대구 문화예술 교육축제를 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9월 2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정순옥 의원과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군 이장연합회는 지난 22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제12회 달성군 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장 간 소통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과 관내, 기관과 사회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윷놀이 등 다양한 체육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읍면별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팀을 이루어 협동심을 발휘했고 경기장 곳곳에서는 응원과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재학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간 유대와 화합이 더욱 깊어졌다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헌신하신 이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화합이 달성군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이장님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단합하여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의 주축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삼나눔회가 25일 감삼동 수림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자장면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계에서 각 뽑아낸 면발에 정성껏 볶아낸 춘장을 얹어 맛있는 자장면이 만들어지자 봉사자들은 자장면이 식지 않도록 서둘러 어르신들께 내어드립니다. 잘 비벼낸 자장면을 드신 어르신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지며 즐겁게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고기도 많이 들고 짜장면도 맛있고 배는 부른데 맛있어가 입은 더 먹고 싶은데.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2010년 7월에 결성된 감삼나눔회는 종식업에 종사했던 분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3개월마다 어르신 자장면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 지원, 중환자 돕기와 장학금 전달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봉사에 나선 감삼나눔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식탁을 위해 오늘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삼나눔회는 2016년도 7월 30일 결성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에게 아주 작은 힘이나마 보탬과 그들에게 이웃이 있다는 용기를 주고 감산동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산동 주민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나눔회 적어나마 짜장면을 조금 장만을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오셔가지고 맛있게 많이 드시고 항시 많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감삼 나눔회는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성군과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20일 설알이 일원에서 주민 주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마을회관 40년 작별 상여소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2022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회관 신축 계획에 따라 40년간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해온 마을회관과의 작별을 기념하고 새 공간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참석해 마을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양한 체험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설알이 전통문화인 상여소리를 주제로 한 장례 퍼포먼스와 퍼레이드는 마을 회관과의 이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시 재생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 40년 이어온 우리 마을 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이제 도시 재생으로서 이제 새롭게 탄생되는 우리 마을 주민 협의체 이제 본거지 그거를 이제 기념하고 그다음에 또 축하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잊혀져가는 상여소리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옛날에 뭐 한번 봤는데 하면서 또 옛 기억을 되살리고 젊은 세대들은 아직까지 이런 거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동네 주민들도 후손들도 계속 이래 가지고 보시고 전수하고 그다음에 이 명맥을 이어갔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설알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전통 의상체험, 유서쓰기, 장례문화의 부스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먹거리와 포토존 등을 마련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을의 역사와 도시재생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 마을 공예 프로그램인 모빌 만들기 체험, 눈꽃처럼 팀의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공유 주방을 위해서 지금 마을 주민들과 이게 결성이 됐는 게 눈꽃처럼 한 24분이 결성이 됐습니다. 손님들 오시는 분들한테 시식을 하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정말로. 근데 주민들이 전부 다 거의 분녀 회원들이에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다 합심을 해서 이제 너무 단체가 잘 되는 마을이에요, 설알 1, 2는. 저희 동네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한 주민협의체에서 상여소리 축제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여소리의 축제에 응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상여소리 보존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체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께 이 시식 행사하고 체험 행사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도시재생 사업이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주민의 삶을 재조명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설알이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 공모는 2024년 11월 진행됐으며 현재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9월부터 리모델링을 마친 달성중학교 복합시설 달성 이룸 캠프에서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정규 교과와 연계한 통학형 코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교사 부족으로 인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정규 교과와 연계한 통학형 코딩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번 교과 연계 통학형 코딩 캠프는 2에서 3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일차에는 코딩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이론 수업과 교구를 활용한 체험 활동이 이뤄집니다. 2일차에는 프로그램 작성과 코딩값 입력 실습을 통해 알고리즘적 사고를 기르며 3일차에는 경북대 달성 캠퍼스, 계명대 모빌리티 캠퍼스 테스트베드,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등 4차 산업 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을 탐방하는 현장학습이 진행됩니다. 또한
대구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협업해 AI 활용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 선별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달성 이룸 캠프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미래 사회 필수 역량인 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 이룸 캠프에서 진행되는 교과 연계 통합형 코딩 캠프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으로 디지스트 창의학교 사업과 함께 달성군 과학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운영하는 테마형 관광 프로그램 달성 투어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운영된 다사 하빈 코스는 하빈면의 육신사와 하목정, 다사읍의 죽곡 댄잎소리길과 강정보 등 전통 한옥과 자연경관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기획돼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며 해당 코스는 내년 가을철에 다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어 달성군은 오는 10월부터 신규 야간 투어 코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기획된 이번 야간 투어는 총 4회 운영되며 참가자 모집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시작됩니다. 주요 코스에는 도동서원의 은행나무 미디어 파사드, 송해공원의 야경 등이 포함되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경과 문화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올해 신설된 다사하빈 코스는 두 지역의 생태와 역사, 그리고 계절의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테마형 관광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달성군의 매력을 보다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신규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달성 투어의 모든 코스에는 전문 해설사와 가이드가 동행,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함으로써 투어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달성 투어는 모집 시기에 맞춰 대구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달서구는 대표 음식 문화거리인 이고그뜸길과 장기먹거리촌에서 열린 2025 달서맛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 맛집과 식품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으며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참여형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달서 기후위기 식단 실천 운동과 연계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축제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달서구가 맛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9월 22일 제1회 디지털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세상 우리가 주인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복지관 어르신 100명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키오스크 예매,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미션을 통해 어르신들은 협동심과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재경 관장은 디지털을 친근하게 느끼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소외 해소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의회 고명욱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은 지난 9월 24일 대구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한 2025 광역시 구군의회 합동 워크숍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방의정 봉사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고 의원은 본이동, 송현일 이동, 본동 지역구를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적극 해결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2025 IWWF 아시아 웨이크 페스트 스자장에서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최강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허베이성 스자장에서 개최됐으며 아시아 각국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신현정 선수는 오픈 여성부 웨이크보드 결승에서 62.23점을 기록하며 중국의 슈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조용현 선수도 오픈 남성부 결승에서 89.89점으로 대만의 양위에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한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는 세계 무대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표창은 경영 혁신과 주민 편익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공단은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경영평가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가품질경영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안전사고 감소, 고객만족도 1등급 달성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성군은 2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고령지사, 군보건소, 재가노인 돌봄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5월 대구 최초로 통합돌봄 TF팀을 구성했으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촘촘한 돌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주, 자세히, 함께 살피는 맞춤형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7월 24일 정식 개관한 달성 어린이숲 도서관이 개관 2달 만에 방문객 13만 8천여 명을 기록했으며 임시 개관 기간을 포함해 총 16만 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대출 건수도 2만 8천여 건에 달하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뿐 아니라 타 지역 방문객까지 꾸준히 증가해 달성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 관계자들도 도서관을 찾아 벤치마킹에 나섰으며 최재훈 달성 군수는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과 대구시립예술단은 오는 9월 30일 저녁 7시 30분 숲속 공연장에서 2025 회원감사 음악제 숲속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시립국악단 양성필 악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필이, 독주 청성곡, 대금 가야금, 병조 한 500년, 한국무용 교방살풀이, 검은고 사중주, 현대무용, 뮤지컬 갈라 콘서트, 사물놀이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시민들은 가을밤의 정취 속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오는 9월 27일과 28일
대구 예술발전소 일대에서 2025 대구 문화예술 교육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아트몬 헌터스 다같이 레벨업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헌터가 되어 미션을 수행하며 예술 교육의 즐거움과 가치를 체험하는 참여형 행사로 꾸며집니다. 아트몬을 통해 즐거움, 용기, 협동, 상상, 창의력 등 9가지 가치를 배우고 보석을 모아 최종 보스전에 도전하는 게임형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28일에는 그림책 작가 정진호와 SF 소설 작가 천설란의 시민 강연도 진행됩니다. 방성택 본부장은 시민이 함께 어울려 배우고 즐기는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2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와 계명대학교가 지난 16일 붕산 편백누리숲 도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계명대는 자교 부지를 제공하고 달서구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 수종 전환과 편백나무 식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9천여 그루, 내년 3천여 그루를 심어 총 1만 2천여 그루의 편백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0월 10일까지 추석맞이 청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청소 상황실과 기동반을 가동해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 10월 5일과 추석 당일인 6일에는 쓰레기 수거가 없으므로 배출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는 적재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마무리 청소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합니다. 한편 9월 30일까지 추석맞이 올바른 분리배출 OX 퀴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대구 환경 이야기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퀴즈 정답과 쓰레기 감량 삼행시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자랑스러운 달성인상 수상자로 여승태 이우장학회 이사장을, 달성군민상 수상자로는 남명숙 전 달성군 여성단체협의 회장과 신명숙 생활개선의 달성군연합 회장을 선정한 소식입니다. 여승태 이사장은 부친의 뜻을 이어 장학금 지원과 학교발전기금 기탁 등 지역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남명숙 전 회장은 환경보전과 소외계층 지원, 고가유공자 예우 활동으로, 신명숙 회장은 지역화합과 이웃사랑 실천으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달성인상은 달성군의 명예를 높인 인물에게, 달성군민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에게 달성인상을, 올해 달성군민상은 30회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119명이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10월 18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리는 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재훈 군수는 수상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제18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 우수 프로그램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치매 예방관리 부문 보건복지부 표창을 동시에 받으며 2관왕을 달성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시작한 스마트 홈런 스쿨 사업을 통해 양성한 22명의 시니어 서포터즈가 경증 치매 환자 46가구를 대상으로 인지자극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가정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10개월간 1244회 방문과 살림치유 등 힐링 프로그램이 함께 이뤄졌으며 참가자들의 인지 기능은 43.8% 향상되고 우울감은 50% 완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달성 시니어 클럽은 치매 지킴이 서포터즈를 운영하며 2,000회 이상의 가정 방문으로 치매 예방과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지역 기억학교와 치매안심센터 등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시니어가 참여하는 모노케어 체계 구축 성과로 이번 수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역사와 함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솔초등학교가 지난 18일 교내 강당에서 학생자치회 주도로 환경살리기 플리마켓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전교학생회와 기부 동아리 학생들은 기획 단계부터 물품 수집, 홍보, 가격 책정 등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학용품, 장난감, 도서 등을 직접 판매했으며 자원재활용 부스와 친환경 간식 코너, 로컬 푸드 세트 판매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플리마켓 수익금은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를 통해 기후위기 피해 지역 아동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주도한 생태전환 교육의 좋은 사례였다며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학년 이석준 학생은 내가 안 쓰는 물건으로 누군가를 돕고 지구를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 한솔초는 생태전환 교육 실천학교로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세천초등학교가 지난 6일 2025 대구광역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스포츠 스태킹 종목에서 남녀부 모두 5승을 차지한 소식입니다. 세천초 대표팀 세천스태커즈는 남자부 5명, 여자부 14명의 학생이 출전해 뛰어난 집중력과 팀워크로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율적인 연습과 협동을 통해 꾸준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세천초는 오는 11월 경남 밀양에서 열리는 제18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에 대구 대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9월 2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 의원입니다. 현재 달서구가 서부권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호림 강나루 공원 내 에코 전망대 및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행정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코 전망대는 당초 2,000제곱미터 예산 160억 원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이 추가되면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로 늘어 총액이 330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80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시비와 국비 확보 계획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실시된 에코 전망대 및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 용역 보고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5년도 현재까지도 공원 용도 변경, 도시계획 결정 등 필수적인 행정 절차와 법적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과 복합화하여 단일 건물로 추진하려던 계획은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통합 불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 내용을 수정해 수평적 복합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된 용역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경관 협의 대상 관련 사항입니다. 습지보호 경계로부터 300m 이내는 자연경관 협의 대상입니다. 달성 습지는 현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에코 전망대 대상지인 호림 강나루 부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구역 경계 300m 이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습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개발 시 자연경관 영향협의는 필수입니다. 자연경관 영향협의 대상이 될 경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경관심의 등 엄격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경관 협의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에코 전망대 대상지가 달성 습지 이용 및 공간계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이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사업은 지연되고 예산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기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신속한 검토와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나아가 법정계획인 대구광역시 습지보존계획과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위계획과 충돌 시 사업은 지연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총 3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 행정력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행정 절차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 주민 등 이해 관계자에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부총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근 실패 사례처럼 재정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사읍 하빈면 지역구 군의원 박주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7월 제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맞춤형 스마트 방역 사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수많은 고통을 겪으며 방역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되었으나 감염병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 등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는 예방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기온 상승에 따른 환경 변화는 모기,
진드기, 바퀴벌레 같은 위생해충의 증가 및 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방역 및 소독 시스템의 취약한 계층과 다세대 주택, 소상공인 운영업소 등에도 스마트 방역 사업을 실시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시 관내의 사례를 보면 북구에서는 모기 유충 구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역 소독을 시행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해충 억제를 위해 일반 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500가구를 대상으로 구제약을 배부하여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는 위생해충 방역에 따른 불편 상황을 주민 스스로 방역할 수 있도록 방역 장비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찾아가는 방문 방역 사업이 있습니다. 강주 남구에서는 취약계층 가정을,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독거노인, 충북 충주에서는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인천 계양구 연수구는 방역 취약계층, 즉 기초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을 선정하여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맞춤형 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방역을 도입한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는 AI 방역 로봇 장생이를 도입하여 청사 방역의 수준을 높였으며, 경남 남해군에서는 GPS를 활용한 방역 민원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발생 감시 장비 도입과 질병관리청 GIS 방제 지리정보 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선제적 방역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도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달성군에도 다음과 같이 맞춤형 스마트 방역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항공 방역 및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을 통한 항공 방역을, 방역에 취약한 계층들에게는 보건소 및 복지부서와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 방역 요원을 통한 실내외 소독 및 방역 등의 방역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방역을 단순 소독에 그칠 것이 아닌 4차 산업기술을 결합하여 중앙부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위생키트 및 실생활 예방자료 등을 배부하여 국민들의 자가방역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스마트 도시 시대에 맞춘 시스템 구축 및 찾아가는 방역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